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제333회 부산광역시 동구의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진행에 앞서 오늘 본회의는 특별한 손님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동구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성초등학교 6학년 학생 여러분이 방청석을 찾아주었습니다. 동구에 방문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하고 앞으로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큰 꿈을 키우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욱진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33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허은영 의원 외 6인의 소집 요구로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허은영 의원의 6인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동구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7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동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8월 27일 이희자 의원으로부터 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건이 8월 29일 허근영 의원으로부터 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 발언 신청 사항입니다. 이희자 의원, 김미연 의원, 이상욱 의원, 김재현 의원, 허근영 의원께서 신청하여 순서에 따라 발언하실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동구의 회의규칙 제83조 1항에 따라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이자 의원과 김희재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33회 부산광역시 동구의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운영총무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오늘부터 9월 16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서신 분 계십니까? 예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1항에 따라 장성희 부구청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희 부구청장 나오셔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장승희입니다. 먼저 수성초등학교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름 내에 계속된 폭염에도 언제나 가장 가까이에서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신 안종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경제 회복의 최우선 과제로 소비 진작과 민생 안정을 통한 체감 경기 회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간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고물가 등으로 인해 지역 경제와 주민 생활이 큰 어려움을 겪어온 만큼 이번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통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민생 회복 소비 쿠폰 263억을 포함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은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선택이며 우리 지역 주민 모두의 삶에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5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세입 부분은 제1회 추경 편성 이후 성립 전 사용 승인 예산과 일반 조정 교부금 정산분,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특교세, 특교금 등 특별 재원을 반영하였고 세출 부분은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원을 위한 1, 2차 사업비와 성립 전 사용 승인 예산과 변경 내시된 국시비 사업비,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사업 간 예산 변동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회계별 예산 개요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4,769억 5,700만 원으로 본 예산 대비 334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회계는 329억 6,700만 원 증액한 4,691억 1,400만 원, 특별 회계는 4억 7,400만 원 증액한 78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 회계 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 회계 세입 예산은 본 예산 대비 329억 6,700만 원 증가한 4,691억 1,400만 원이고 지방세 수입은 증감액이 없으며 세액 수입은 2천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지방 교부세가 2억 3천만 원 증가하였고 특별 교부금, 일반 조정 교부금을 반영한 조정 교부금 25억 7,7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300억 7,5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을 반영한 보존 수입 및 내부 거래가 6,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 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분야별 세출 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1억 3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4억 5,100만 원, 교육 분야 1,1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억 9,100만 원, 환경 분야 6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11억 7,500만 원, 보건 분야 2억 7천만 원, 농림, 해양, 수산 분야 10억 300만 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263억 9,1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4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억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비 분야 1억 100만 원, 기타 분야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성질별 세출 예산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를 반영한 인건비 1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일반 운영비 등 물건비 1억 2,900만 원, 일반 보조금 등 경상 이전 273억 2,9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자본 지출 52억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 1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78억 4,200만 원이며 이래 추경 대비 4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특별회계별 세입 세출 현황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4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4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주요 사업 편성 현황입니다. 체육녹지과 수종산 숲속 힐링 야영장 조성사업 10억 원, 종목과 부산시 주민자치회 마을의제 공모사업 1,293만 2천 원, 재무과 청사유지 및 보수관리 6,239만 6천 원, 일자리 경제과 민생회복 소비 쿠폰 263억 9,183만 3천 원과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1억 8,900만 원,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지원 1억 2,076만 6천 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3,497만 2천 원, 동구 장애인 복지관 운영 지원 1억 6,836만 2천 원, 가족복지과 어울림파크 복합 플랫폼 건립 2억 5천만 원, 안전예방과 범위리 재해예방사업 34억 50만 원과 폭염 대비 5,100만 원, 교통행정과 수정이동 제3공영주차장 신축 4억 5천만 원, 건설과 전국체전 대비 도로정비사업 2억 2,500만 원과 여름철 우기 대비 갈로 준설 2억 원, 건강증진과 부산항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1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성희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허건영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허건영 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건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운용총무위원장 허근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 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직팬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구성 운영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입니다.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제2차 정례회 폐회시까지로 하고 구성 인원은 6인의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허건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허건영 의원이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 이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의자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의자 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자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원 이희자입니다. 오늘 의회 방청석을 채우고 계신 수성초등학교 어린이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지금 제안 설명을 하고자 이 자리에선 본 의원도 1978년 2월에 여러분과 같은 학교를 수성초등학교를 졸업한 제21회 졸업생입니다. 동창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후배님들께 환영의 인사를 전하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동구의 도시구조와 생활권 전반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경부선 철도, 부산진역, 부산역 철도 지하화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명과는 달리 지하화에 따른 지표면 활용이 아닌 인공지반 위 상부 공간의 활용과 상권, 주거, 교통체계 변화 등 지역 발전의 핵심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동구청의 선제적 참여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구체적 전략을 논의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의 기본 계획 수립 과정의 동구청 참여 현황과 상부 공간 활용 구상, 과거 이와 유사한 사업 진행 집행 구조라 할 수 있는 동구 관내의 부산항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이나 초랑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등에서의 관할 지자체의 한계 보완, 선제적 대응 구조 마련, 사업 완료 후 동구의 미래 발전에 관한 질문 등입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의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의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이의자 의원이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 이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허건영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근영 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근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허근영 의원입니다. 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중앙정부 주도의 지방 재정 부담 속에서 우리 동구의 재정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구의 재정 자립도와 재정 저주도는 부산시 평균보다 낮고 국시비 보조금을 제외한 자체 세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지정으로 재정 여건은 더욱 취약합니다. 새 정부 출범 직후 추진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업은 지방비 부담을 기초자치단체에 전가하여 큰 압박을 주었습니다. 전국 많은 지자체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도 아직 계류 중입니다. 특히 구민의 안전과 직결된 여러 사업들조차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동구민의 삶의 질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질의를 통해 동구 재정의 문제점을 짚고 구청장으로부터 개선 계획과 비전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동구 재정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지방비 부담 구조에 대한 입장, 재정 개선을 위한 구체적 계획과 비전입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의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허근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허근영 의원이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 이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휴회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내일부터 9월 15일까지 6일간 휴회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 이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 발언은 이자 의원, 김미연 의원, 이상욱 의원, 김재현 의원, 허건영 의원께서 신청하였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정해진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안정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진홍 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이희자입니다. 우리 고장 부산 동구는 조선조 전반과 일제강점기 해방과 한국전쟁을 아우르는 전건대기 그리고 격동의 산업화, 민주화의 시기를 모두 품고 살아온 역사 문화의 도시입니다. 이 위대한 도시의 역사성과 문화 자부심은 현재 우리 주민의 삶과 인식 속에 어떤 대접을 받으며 어떤 지위를 부여받아 관리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발언하고자 합니다. 수정산 정상부 근처에는 1418년에 축조되었다고 하는 조선전기 부산 최대 규모의 마을 목장인 오해야항 외성의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마곡간으로 가는 길목이라는 뜻인 이 오해야항의 유적터 근처에
안내문은 설치되어 있으나 동구 행정은 이 600년 된 역사 유적을 두고도 동구 역사 문화자산으로는 딱히 언급하지 않는 무관심과 역사 인식이 부재로 오해야항 외성의 흔적은 갈수록 사라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범일동에 있는 조선통신사 명칭에 대해서도 이견이 제시됩니다. 조선왕조실록, 성정원 일기, 사행론 등의 문헌에서 수백 차례 언급되며 당대 조선 조정과 학자들이 정식 사용한 명칭은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조선통신사가 아닌 그냥 통신사라고 합니다. 조선통신사라 함은 조선에서 온 통신사를 맞이하는 일본인의 관점에서 표현한 명칭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적 무게에 의미의 무게를 두고 기념관까지는 건립하였으나 이제 와서 명칭의 논란이 있는 것은 역사적 고찰을 간과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초량동에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역사와 기억의 장소인 이국적 풍경의 차이나타운과 텍사스 거리가 있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오늘 발언과 같은 맥락에서 철거 혹은 변경을 요구했었던 텍사스 거리 구조물은 이제 부산시의 예산을 들인 도시 비우기 사업의 일환으로 사라졌습니다. 아픈 기억을 품고 여성 인권과 도시 윤리의 고민이 쌓인 공간인 텍사스 거리의 재정비 조치 역시 변화해가는 우리 도시의 품격에 걸맞는 역사 해석의 결과라 생각합니다. 차이나타운은 초량 외관을 통한 개항과 이주민 교류의 상징지로 100년 넘는 한중일 간 역사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뜬금없는 초량 현지의 근대 역사 갤러리보다는 거리의 성격을 반영한 한중 교류사 테마 공간이나 이주민 문화 전시관 등으로 재구성하는 방안은 어떻겠습니까? 좌천동 곳곳에는 전공단, 박재혁 의사 생가터, 일신여학교 등 항일 역사의 흔적이 밀집해 있고 독도지킴이 안중목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곳곳에 펠린처럼 분절적으로 기념되고 있으며 유기적 연계가 부재한 것이 현실입니다. 좌천동 항일 역사 전반의 모습을 일목요연하게 기념하는 전시관도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광복 80주년을 기념한 부산의 모 방송 기사에는 범일동의 부실한 관리 운영 상태인 박재혁 거리와 역시 남루한 상태의 좌천동 3.1운동 기념 벽화 관리 상태를 지적했습니다. 조선 독립을 위해 순국한 지역 독립운동가와 독립운동의 역사를 우리는 너무나 홀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제강점기 폭탄으로 항일 투쟁을 감행한 독립투사 박재혁의 역사 유산은 우리 청소년들의 역사의식의 올바른 방향을 잡도록 교육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알려지고 인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공단은 임진왜란의 첫 전투에서 순절한 허기 장군, 충장군 정발의 절개와 의리가 설린 공간입니다. 인근 일신여학교 또한 부산 여성 독립운동의 기반으로서 항일 운동사와 여성 독립 정신을 개성하는 공간의 의미도 담아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시민이 더욱 쉽게 접근하여 기념할 수 있도록 유적지 두 곳을 함께하는 정기적인 역사 해석 프로그램 개발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부산 진성은 임진왜란 이후 수군 기지이자 행정의 주요 관청으로 부산의 국방과 외교 사이에 있어 중요한 거점이었습니다. 지금은 일부 성곽과 성문만이 복원되어 있어 역사적 맥락이 살아있는 교육 공간으로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곽 주변에 부산 진성의 디지털 모형관, 임진왜란 체험 공간, 지형 모형, 전시관 등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살아있는 역사로서의 부산 진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국내 유일 온전한 형태의 유물인 서문 우주석 역시 역사적 가치의 재평가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부산 동구는 단순한 행정구역이 아닙니다. 기억과 투쟁과 교류의 중심지이며 역사의 깊이가 행정과 문화 속에서 살아 움직여야 할 공간입니다. 이제는 동구의 역사 문화 자산의 가치 보존과 전성은 문화, 체육, 관광국의 단위 행정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단순한 보존의 대상을 넘어서는 동구 주민의 자존심과 미래 세대의 자부심으로 성화되도록 해야 할 때입니다. 부디 집행부는 이러한 관점에서 역사 자원의 통합적 보존과 활용을 위한 역사 인식의 제고에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이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오늘 동구회를 방문해 주신 우리 동구의 귀한 보물들인 수성초등학교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안종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을 비롯하여 김진홍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미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인도위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 방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직접 동구 일대를 돌며 현장을 확인하였고 주민들로부터 다수의 민원도 접수했습니다. 전동 킥보드가 인도 한가운데 방치돼 시각장애인, 노약자, 유모차 이용자 등 교통약자의 통행을 가로막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관련 시안으로 실제 부상을 입은 주민도 있었습니다. 교차로와 횡단보도 주변에 무질서하게 세워져 시야를 가림으로써 2차 사고 위험을 높이고 관광, 상업지역에서는 도시 미관을 해치며 지역 이미지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 업체가 캠페인이나 협약을 추진하고 있으나 강제력이 부족합니다. 국회 차원에서 개인용 이동장치 관리법 제정이 논의 중이나 제도적 기반이 여전히 미흡합니다. 특히 현행 도로교통법은 이를 원동기 자전거로 분류하고 있어 지자체가 무단 방치기기를 즉각 수거, 견인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법적, 행정적 공백이 발생하고 수거 보관, 비용과 사고 관련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무단 방치 수거 인력 확충과 통합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구청 인력만으로는 늘어나는 방치기기를 신속히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 방치 수거 사업 전담 인력을 배치해 기기 수거 위치 기록, 업체 통보를 전담하도록 하고 주민이 사진과 위치를 신고하면 즉시 수거로 연결되는 통합 신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민원의 신속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전용 주차구역 확대와 공유 주차장 연계입니다. 민원이 잦은 지역, 환승 거점, 관광, 상업 지역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거치대와 노면 표시를 설치해 주차 질서를 확립해야 합니다. 아울러 기존 공유 주차장과 연계해 자동차와 개인형 이동장치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혼합형 주차 공간을 마련하여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주차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시민의 생명과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인식 개선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조례 16세 이상 연령 확인과 운전면허증 인증 절차를 명확히 반영해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이용을 차단해야 합니다. 또한 의무 보험 가입을 법적으로 명문화하여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호가 확실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사고 예방을 넘어 피해자와 가족의 사회 경제력 부담을 줄이는 장치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견인과 과태료 부과의 법적 근거, 정비와 제도 강화입니다. 부산 일부 구에서는 방치기기를 노상 적치물로 규정하고 강제 수거 후 과태료 부과를 이용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개인용 이동장치가 원동기 자전거로 분류되어 권한이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상위법인 개인용 이동장치 관리법을 조속히 제정해 과태료 부과와 견인, 보관료 징수를 가능하게 해야 하며 이어 우리 동구도 조례 개정을 통해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아울러 최초 이용 시 QR코드를 통한 안전교육 의무화, 주차 질서 위반 시 추가 요금 부과,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이용자가 스스로 안전수칙을 지키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개인용 이동장치는 미래 모빌리티의 중요한 축이지만 무분별한 방치로 인한 안전 위협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특히 삼복도로와 고령 인구가 많은 우리 동구는
그 위험이 더욱 크기에 강력한 제재와 선제적 관리가 절실합니다. 이제는 보행자 안전을 넘어 지역의 품격을 높이는 올바른 공유 모빌리티 문화를 장착시켜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김미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분 발언하기 앞서 우리 또 동구의회 본회의에 또 방청객으로 참석해 주신 우리 수성초등학교 어린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학업에 많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지와 동구 발전을 위해 불차주야에 쓰고 계시는 김진홍 구청장님과 강계영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여러분, 국민의힘 소속 이상욱 의원입니다. 이게 안 된다. 그래 안 된다. 오늘 본회의는 부산역 앞 텍사스 거리 철거와 그 후 동구의 새로운 도약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텍사스 거리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 거리는 6.25 전쟁 이후 미군 상대 윤락시설에서 비롯된 불명예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후 러시아 선원들의 출입으로 이국적 정치를 짜내기도 했지만 부정적 이미지는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 있습니다. 2017년 상권 활성화를 위해 아치형 조형물을 설치했으나 시민들로부터 부산의 간문에서 부끄럽다는 강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결국 올해 도시뷰기 시범 사업으로 철거가 결정된 것은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철거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동구의 과거의 전제를 털어내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부산역은 연간 수백만 명이 드나드는 도시의 관문으로 단순한 거리를 지우는 데 그치지 않고 동구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담아내는 글로벌 공간으로 재탄생해야 합니다. 특히 ESG 센터를 활용한 친환경 랜드마크 조성이 필요합니다. 폐자원을 활용한 조형물을 설치해 세계 각국의 문화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만든다면 외국인 방문객은 자부심을 느끼고 동구의 포용성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순천만 국제정음박람회처럼 세계인이 공감하는 지속가능한 문화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기존 차이나타운 문화축제를 넘어 다국적 문화가 어우러지는 글로벌 축제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동구의 역사 문화 관광은 그동안 각 동의 지형에 따라 수직적으로 테마 거리가 형성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원도심의 출발점인 텍사스 거리가 변화된 거리에서 초량, 수정, 자천, 범일동으로 이어지는 수평적 테마 거리를 조성하여 단절된 공간을 하나의 이야기로 엮는 체험형 관광 코스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초량동에서는 국제적 문화가 어우러지는 차이나타운과 글로벌 거리를, 수정동에서는 매춘지 기념비 등 근대 산업의 흔적을, 사천동에서는 계양문화와 독립운동의 정신을, 범일동에서는 이중석 예술 거리와
부산 진성의 역사적 가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각 지역의 문화를 하나로 잇는다면 동구는 겉으로 걸으며 역사를 배우고 문화를 체험하는 살아있는 교과서가 될 것입니다. 본에 오는 이 모든 이야기의 집합점이 바로 부산역이라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관광 서투리 라인과 함께 관광편의 인프라 확충도 추진되어야 합니다. 우선 공중보행로를 연결해 부산역에서 곧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여행객이 짐을 보관하고 안전하며 소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춰야 합니다. 이어 무빙워크와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누구나 편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산역은 단순한 교통 거점이 아니라 여객터미널, 마이스 산업, 철도 지하가 맞물린 핵심 플랫폼입니다. 특히 마이스 산업은 고부 가치가 산업으로 글로벌 관광도시 부산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며 동구가 그 최적의 거점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반이 마련될 때 관광객이 머무르며 지역 경제를 살리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텍사스 거리 철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야말로 동구의 역사와 문화를 새롭게 정리하고 글로벌 관광 거점으로 도약할 기회입니다. 주민과 상인,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동구의 정체성을 세계로 알릴 수 있는 국제적인 콘텐츠를 창출하여 부산역을 거점으로 한 글로벌 허브 도시로 도약을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를 마치겠습니다. 개인 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상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김진홍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재헌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 해사법원의 설치와 관련하여 부산 동구에 해사법원이 반드시 그리고 온전히 자리 잡아야 할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부산과 인천 두 곳에 해사법원을 설치하기로 잠정 합의하였습니다. 이는 해사 사건의 전문성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진전입니다. 그러나 그 결정은 해양산업의 현장성과 중심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가 있으며 부산이 가진 독보적인 위상과 잠재력이 온전히 평가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난해 부산항에서 처리한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도보다 5% 늘어난 2,430만 TEU로 역대 최고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부산은 대한민국 해상 물동량의 중심 항만으로 자리매김하고 동북아시아에서도 손꼽히는 글로벌 항만도시이자 해운, 조선, 물류, 보험 등 해양산업의 핵심 거점입니다. 실제로 해사 사건도 이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이 크다는 점에서 부산이 해사법원의 중심지가 되어야 함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특히 부산 동구는 해양수산부 이전의 유력한 후보지이고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등 해양정책, 사고대응, 행정심판 등 해양사고의 전 주기를 담당하는 핵심 기관들이 밀집한 지역으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해양행정과 사법기능이 집약된 도시입니다. 이와 같은 직접은 어느 지역과도 비교할 수 없는 현장 중심의 실질적 대응 체계가 이미 갖춰져 있음을 말하고 이는 우리 동구만의 독보적인 경쟁력인 것입니다. 해양 사건은 바다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발생해 증거 확보가 어렵고 기술적, 법적 요인이 복잡합니다. 이에 따라 신속하고 전문적인 현장 조사가 필수적이며 행정심판과 최종 사법 판단까지 일관된 절차와 유기적 연계가 필수입니다. 부산 동구는 이처럼 유기적인 절차가 실현될 수 있는 구조를
이미 갖춘 지역입니다. 현재 해양사고에 대한 행정심판의 경우는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이 1심,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소재지인 세종시에서 2심을 담당하고 이후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대부분 대전고등법원이 3심 역할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처럼 지역 간 절차가 분산되어 당사자 불편과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재판 기능을 동구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부산 동구는 단순한 행정기관 집결지가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의 실질적 거점이자 해양수도로서의 대한민국 위상을 국제적으로 높일 수 있는 최적지입니다. 해사법원의 설치를 통해 부산 동구는 고용 창출, 인재 양성, 해양산업 진흥의 중심으로 거듭날 것이며 나아가 원도심 활성화를 통해 부산 전체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세계 주요 해양 도시인 런던, 상하이, 싱가포르는 해사 사건을 전담하거나 중재하는 법률기관이 도심과 항만 기능이 긴밀히 연계된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이러한 구조는 해양 사건에 대한 전문성 확보, 신속한 처리, 유관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긴밀히 작동하기 때문에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건을 가장 폭넓게 충족하는 지역은 동구이며 해사법원 설치의 최적지로서 단연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사법원이 부산과 인천 두 곳에 설치되기로 한 결정은 불가피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사법원의 최적지는 동구입니다. 그래야만 해사법원의 전문성과 신속성이 확보되고 부산이 국가 해양 산업의 심장부로서 위상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동구 해사법원은 대한민국이 국제 해양 법률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동부가 해양 분쟁 해결의 허브로 도약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부산 동구에 해사법원을 설립하는 것은 국가 균형 발전, 해양 산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법치주의 확립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실현하는 시작점입니다. 동구의 변화는 부산의 도약으로, 부산의 도약은 곧 대한민국 재도약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부산 동구 해사법원의 성공적인 유치와 설립을 위해 모두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김재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근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안종훈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진홍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수성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허근형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조방상권 지원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동구에는 잘 아시다시피 조방, 초량, 수정 3개의 상권이 있습니다. 이 중 조방상권은 유동인구가 가장 많고 오랫동안 동구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해온 대표 상권입니다. 이렇듯 동구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인 조방 상권이지만 행정적 지원은 초량과 수정에 비해 부족합니다. 초량은 도시재생과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수정은 전통시장과 주거지재생을 중심으로 다양한 공모와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반면 조방은 잘 되고 있다는 이유로 방치되다시피 하여 가시적인 지원이 적은 상황입니다. 이대로 시간이 지난다면 결국 쇠퇴의 길을 걸을 수 있음을 본 의원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상권은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되살리기 어렵습니다. 서면이 점포 카페거리로, 해운대가 수영구 광안리로 상권 중심이 이동했던 것처럼 조방 역시 맞춤형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결국 인근 지자체로 사람과 소비를 빼앗길 위험이 있습니다. 한때 전국구 명성을 자랑했던 해운대 상권은 주거단지화와 고급화가 진행되면서 바다 조망이 가능한 상업시설이 줄어들고 관광객 유입보다 거주 중심 기능이 강화되며 상권 활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반면 광안리는 MZ세대가 몰리는 이른바 핫플레이스로 급부상하여 수영구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2027년까지 110억 원을 투입해 해변 테마거리를 전면 교체하는 마스터 플랜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광안리에 들어온 라이트쇼는 전국 최초 상설 운영으로 지금까지 300만 명 이상이 관람하며 상권 활성화와 관광산업 성장의 대표 컨텐츠가 되었습니다. 2023년 여름 2달 동안만 453만 명이 광안리를 찾았고 연간 수백억 원의 경제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더 나아가 2025년부터는 드론이 기존 700대에서 1000대로 확대 운영되고 레이저 쇼까지 더해져 글로벌 해양문화 관광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부산 진구의 전포 카페거리 역시 낙후공업사 밀집 지역에서 행정 지원과 청년 창업 문화 콘텐츠 결합으로 성공적인 상권 전환을 이루어냈습니다. 최근에는 청년 상권 운영단이 출범하여 청년들이 직접 전시, 축제, 브랜딩을 기획 운영하는 민간 협력 청년 주도 모델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권이 스스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춘 좋은 선례입니다. 이처럼 다른 지자체의 선진 사례는 상권의 체질 개선과 지속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조방 상권에 대해서는 단순한 환경 정비와 미관 개선을 넘어 차 없는 거리 조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드립니다. 차 없는 거리는 단순히 차량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 중심의 공간에서 시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걷고 즐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권 활성화를 이끕니다. 차 없는 거리 조성은 이미 국내외에서 많은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수영구 광안리가 주말마다 차 없는 거리로 운영되며 야외 만화방, 해변 오락실, 포토존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결합해 새로운 문화 소비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대학로, 신촌 연세로 등이 대표적입니다. 연세로는 2014년 차 없는 거리로 전환된 이후 유동인구가 급증하고 청년 창업과 문화 공연이 활성화되면서 신촌 상권 재생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해외에서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람블라스 거리, 덴마크 코펜하겐의 스트로이트 등이 보행자 중심 정책을 통해 전 세계 여행자들을 불러 모으며 도시 상권과 문화 발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차 없는 거리와 문화 콘텐츠, 젊은 창업자의 참여가 결합될 때 상권은 단순한 소비 공간을 넘어 체류형, 경험형 공간으로 변화합니다. 저는 조방상권 역시 특정 구간의 주말과 야간을 활용한 차 없는 거리 시범 사업을 추진하여 음식, 공연, 체험 프로그램과 결합하여 동구만의 핵심 문화관광 상권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조방상권은 동구 경제의 심장과도 같은 곳입니다. 잘 되고 있다고 여전히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도 동구의 중심 상권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단발적인 환경 정비나 간판 정리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청년 창업과 문화 콘텐츠 유치를 통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주말과 야간을 활용한 지속적인 문화 이벤트를 운영하여 사람들의 재방문을 유도해야 합니다. 조방 상권만의 역사성과 특색을 살린 브랜딩과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바로 지난주 부산대역 1번 출구 앞 차 없는 거리 일원에서 부산대 세일 페스타가 열렸습니다. 부산시, 금정구청, 부산경제진흥원 그리고 부산대 자율상권조합이 함께 주최하여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대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청년과 학생 그리고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상생 소비 축제였습니다. 지난 10년간 부산대 앞에 오늘처럼 사람이 몰린 것을 처음 보았다는 상인의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상권의 성패는 행정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과감히 투자하고 전략을 세운다면 광안리 드론쇼처럼 경포의 청년 상권 운영단처럼 조방상권도 동구의 새로운 성장 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5분 자료바로
예, 허근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 자유 발언을 잘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6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사내를 선포합니다.